여러분들 오늘 영상 제목 보시고 아니 저 사람이 오늘 뭘 잘못 먹었나? 이런 생각하고 들어오셨나요? 한국이 일본을 절대로 따라갈 수 없는 이야기. 우리가 따라갈 수도 없지만 사실은 따라갈 필요가 전혀 없는 것. 아니 절대 따라가면 안 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안심하세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20세기의 기술을 21세기만큼 끌어올리려 하는 근성의 일본. 일본은 독보적인 세계 최고의 팩시밀리 보급률과 활용성을 가진 국가입니다. 회사마다, 집집마다, 공공기관마다 팩스의 장인들이 넘쳐나고 팩스의 기능을 극한까지 활용할 수 있는 21세기를 살고 있는 지금도 20세기의 첨단을 추구하는 일본. 이메일로 할 수 있는 업무도 스마트폰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도 어떻게든 팩스를 활용하기 위해 노력하는 근성의 사회 일본. 스캐너의 화질을 따라잡기 위해 극한의 기술력으로 마침내 팩스를 주고받을 때 초저가, 저품질의 스캐너와 비슷한 수준까지 올려놓고 무려 20년 전의 스캐너와 비교해도 손색 없는 팩스의 해상도를 이룩해낸 굴지의 근성. 일본인들은 이런 일본인만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팩스 기술을 활용하기 위해 오늘도 이메일로 발송한 업무 내용을 다시 한번 팩스로 또 전송하는 재반복 프로세스를 의무화하고 관행으로 수립해 팩스의 활용성을 극한까지 끌어올리는 최고의 근성가이들입니다. 20세기의 기술을 21세기만큼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그렇게 끌어올려도 21세기보다는 한참 못한 기능을 조금이라도 더 낫게 하려고 애쓰는 근성의 나라 일본. 이런 일본의 팩스 사랑과 팩스의 극한까지 활용하려는 20세기의 정신력. 우리 대한민국은 물론 전 세계의 어느 나라도 감히 따라할 수 없습니다. 이메일 나온 지가 30년인데. 두 번째, 매뉴얼의 마스터, 매뉴얼의 마에스트로 일본.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매뉴얼 종류와 또 보도 못한 해괴한 이용법, 사용법을 보유한 쓸데없는 지식의 창고 일본. 너무나 매뉴얼을 사랑하고 매뉴얼이 어디까지 나올 수 있을까 그 한계까지 완성도를 높이는 정신. 돌발 상황이나 사고가 발생해도 매뉴얼에 나와 있지 않아서 지침이 없어서 이 한마디만 하면 어떤 책임도 면피할 수 있는 사회. 매뉴얼에 나온 대로만 행동하면 응용력이나 창의력을 전혀 발휘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는 꿈의 매뉴얼 인생을 만든 나라. 초고속 인터넷이 있지만 인터넷 설치 매뉴얼과 지침에 따라 돌다리도 두들겨 본 다음에 신청한 지 몇 달이 지나면 설치해주는 사회. 매뉴얼에 따라 2020년도까지 이제는 역사의 유물이 된 플로피 디스켓을 은행에서 사용해 자료관리를 해온 규칙의 마에스트로 일본. 시시각각 바뀌어가는 시대 흐름에 매뉴얼이 맞지 않으면 시대의 흐름을 매뉴얼에 맞춰버리는 가공할 시스템. 그걸로도 만족할 수 없어 매뉴얼을 작성하는 매뉴얼을 만들어낼 수 있는 나라. 방금 올린 매뉴얼도 실시간으로 수정되고 개선되며 업그레이드되는 한국은 감히 흉내도 낼 수 없는 일본의 저력입니다. 세 번째, 손에서 손으로 인간 중심의 아름다운 사회 일본. 장인이 만들어낸 열쇠에 담긴 노고를 잊지 않고자 한국에서는 이제 찾아보기도 힘든 열쇠를 집집마다 사람들마다 소중하게 들고 다니는 일본. 기계적이고 몰인정한 디지털 도어락을 신뢰하지 않고 오직 인간과 인간의 마음이 장인의 기술로 전해지는 열쇠에 일본의 마음을 담아 불편함도 인간적인 마음이라며 인간 정신의 본질을 잊지 않는 아름다운 사회. 손에서 손으로 전해지는 동전의 감촉이야말로 사람과 사람의 마음이라며 소중히 여기는 일본. 누구나 지갑에 동전 지갑을 하나씩 더 들고 다니며 동전 지갑을 만드는 장인의 노고를 잊지 않는 인간 본연의 마음을 추구하는 일본. 신용카드나 모바일 페이 따위 이런 몰인정한 기계화 대신 지폐 한 장 한 장의 소중한 무게를 언제나 느낄 수 있도록 현금 결제를 추구하는 일본. 지갑 같은 건 들고 다니지 않는 디지털 중심의 쉴 새 없이 발전하는 한국 사회로서는 인간 본연의 휴머니즘의 결정체 일본 사회를 감히 따라갈 수 있을까요? 네 번째, 초심을 언제나 잊지 않는 기본 중심의 사회 일본. 초밥 외길 45년을 걸었지만 미슐랭의 미자도 받아본 적 없는 초밥장인이 3개월 초밥 교육을 받고 미슐랭 별 하나를 받은 젊고 능력 있는 요리사를 초밥의 기본도 모른다며 거침없이 꾸짖을 수 있는 나라. 한국 같으면 쪽팔려서라도 저런 말을 할 수도 없고 저랬다간 난리가 나겠지만 일본 장인의 초심에 감명받아 더 큰 박수를 보내고 젊은이를 오히려 꾸짖어대는 일본. 장인의 일과는 아무 관련 없는 청소, 빨래, 선배들 심부름을 오로지 초심을 길러주기 위해 5년 이상 시켜주는 초심의 극한을 추구하는 일본. 핸드폰이 처음 나왔을 때 그 소중하게 생각했던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 2021년에도 접는 폴더폰을 신제품으로 내놓는 일본. 이는 매년 초격차 기술의 신제품 출시로 새로운 기능을 익히기에도 바쁘고 어떻게 하면 불필요한 프로세스를 줄여서 업무 능력과 기술 습득 시간을 절약하고 효율성을 올리기 위해 애쓰는 한국으로선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숭고한 초심의 일본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섯 번째, 세계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창의력의 개척자 일본.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의 국가들은
현재 살고 있는 환경이나 눈앞에 더 나은 것을 찾고 개선하기 급급한 이때, 그보다 더 수백 년 앞선 미래나 수백 년 전 과거에도 과연 쓰일까 싶은 남다른 창의력을 발휘하는 인재들의 보고 일본. 절대 물에 젖지 않는 신소재의 옷으로 빨래를 하려고 해도 세탁이 되지 않는 미래의 옷을 개발한 창의력. 택배를 접수할 때도, 관공서에서 글씨를 써야 할 때도 볼펜을 쓰는 불편함을 개선하겠다며 글씨를 자동으로 써주는 기계를 발명할 수 있는 허무맹랑한 초현실주의를 현실로 만든 창의력의 나라. 실생활에서 도저히 쓰일 거라 생각할 수 없는 발명품도 당당히 발표하고 만들어내는 프론티어 정신이 충만한 일본. 대체 어느 누가 저런 우산을 만들 수 있고 어느 누가 하이힐에 바퀴를 달아 편리함을 추구하겠습니까? 그들은 전철에 시달리는 셀러리맨을 위해, 안약을 넣기 힘들어하는 이들을 위해, 코를 풀 때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뜨거운 우동을 먹다 혀를 데이는 불상사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인간 본연의 박애주의 정신으로 누구도 생각할 필요조차 없는 일마저 진지함으로 접근할 수 있는 이 시대의 마지막 휴머니스트인 것입니다. 저는 그들의 끝을 알 수 없는 낭비력이 참으로 두렵습니다. 한국은 생각할 수도 생각해서도 안 되는 창의력과 프론티어 정신을 갖춘 일본. 감히 우리가 어찌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6번째, 예의를 지키는 마음을 잊지 않고자 개나 소나 규칙을 만들어주는 질서의 일본. 자고 일어나면 없던 관습이 생기고 눈만 돌리면 새로운 규칙이 생기는 질서와 규칙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일본. 한낱 라멘집 주인도 있는 유세 없는 유세는 기본으로 하고 면과 국물을 가게 규칙대로 먹지 않으면 퇴장. 손님이 줄을 설 때 사리를 추가 주문하면 퇴장. 면을 한 번에 삼키지 않고 숟가락에 덜어 먹으면 퇴장. 이런 것에서 아무런 불평 없이 요리를 배운 근본도 없는 라멘집 주인도 장인이라 받들어주는 예의가 넘치는 사회. 고깃집에서 고기를 먹는 순서를 다양한 규칙으로 정해놓고 가게 주인에게 무시를 당하지 않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고기 먹을 줄 모른다며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 오늘도 열심히 고기 먹는 순서를 암기해 또 다른 규칙을 전파해야 되는 공유사의 일본. 일반 손님에겐 일본 수상이 와도 똑같이 대한다며 쓸데없는 규칙을 강요하는 초밥집의 주인이 정작 동네 정치인 보좌관만 와도 허리가 90도로 수그려진 채 절대 펴지지 않는 예의의 나라 일본. 이런 개풀 뜯어먹는 규칙도 누구나 관습으로 받아들여 거지같이 맛이 없어도 더럽게 불편해도 아무도 불만을 제기하지 않는 질서의 사회. 납득할 수 없는 규칙을 강요하다가 그날로 당장 SNS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가루가 되도록 두들겨 맞는 합리성과 논리를 중요시하는 한국은 감히 따라갈 수도 없는 9738만 7734가지 예외와 규칙 정도는 가볍게 외워야 하는 일본입니다. 7번째, 전통을 지켜 보존하고 배려하는 일본인의 마음을 잊지 않는 일본. 전자사전이 처음 나왔을 때 너도 나도 그것을 사용하며 오손도손 화기애애했던 일본인의 마음을 잊지 않기 위해 이제는 세계 어디에서도 보기 힘들지만 여전히 수십 종의 다양한 전자사전이 최신의 기능을 담고 출시되는 일본. 스마트폰 하나로 다 쓸 수 있는 전자사전의 기능이지만 굳이 따로 만들어 가지고 다니는 것이 낭비인 전자사전도 일본의 전자제품 회사의 노력과 근성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여전히 사용해주고 있는 일본인들의 숭고한 마음. 장인이 만든 50만원짜리 제품보다 3,000원짜리 제품이 더 쓰기 편해도 전통을 지키는 마음에 어긋나기 때문에 장인이 만든 제품을 쓰는 배려 중심의 사회 일본. 아날로그 일본이라는 명예로운 타이틀을 지키기 위해 전 세계의 조롱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도장을 찍어야 모든 일이 진행되는 일본만의 고유한 관행을 지키고 도장업계 종사자들의 수입을 위해 그들의 생계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뛰어난 로봇 기술을 활용해 도장 찍어주는 로봇을 개발하는 전통과 배려를 하는 일본. 이미 한국에선 용어조차 생소하게 느껴지는 OHP이지만 20세기의 전통을 계승하고자 노력하고 지금도 학회와 정부기관의 공식 발표에 OHP를 적극 사용하면서 옛 선인의 정치를 잊지 않는, 동시에 OHP 제조업체의 매출까지 신경 써주는 포용력의 일본 사회. 오래전부터 모는 종이에 한 땀 한 땀 그려가는 전통을 잊지 않고 2022년에도 종이를 넘기며 TV에서 발표하는 일본의 아름다운 풍습. 디지털의 최정상을 달리며 전통과 현실을 구분하는 초격차 사회에 접어들고 이러한 전통은 이미 박물관에서나 볼 수 있는 한국은 절대로 상상하지 못하는 아름다운 일본의 마음입니다. 이렇게 한국은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일본만의 7가지 놀라운 사실. 더는 못 해먹겠네요. 어떠세요? 영상을 보셨으면 이런 건 절대 우리가 100년이 지나도 일본을 따라갈 수 없겠구나 인정하시죠? 따라가면 큰일 나죠. 오늘은 제가 컨셉을 비틀어서 일본에 대한 블랙조크식 칭찬을 한번 해봤는데요.
보는 여러분도 고역이셨겠지만 저도 영상을 편집하는 내내 속이 오글거리고 뭐가 올라와서 만드는데 고생 좀 했습니다. 역시 사람이 안 하던 짓 하는 거는 참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보면 볼수록 일본은 정말 기상천외하게 쓸데없는 부분에서 한국을 아득하게 능가하고 있죠. 아니,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를 통틀어도 저런 부분에선 세계 최강일 겁니다. 인류의 관점에서 본다면 저런 쓰잘데기 없는 짓으로 이산화탄소 배출 좀 그만하고 그 에너지를 제발 다른 데다 써라 하고 싶지만 굳이 우리가 스스로 자폭하는 애를 말려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또 말린다고 말을 듣겠습니까? 저렇게 살아온 세월이 얼만데요. 그냥 앞으로도 쭉 외길 인생 꿋꿋이 가도록 우리는 마음으로 응원을 해줘야겠죠. 그냥 우리는 적어도 저런 짓을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우리 하던 대로 발전을 계속 추구하며 쓸데없는 데 에너지 낭비를 줄이고 지금처럼 효율적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일본 애들 아직도 저러고 있네. 또는 쟤들은 헛짓거리하는 게 더 늘어났네. 아마 10년쯤 흐른 후에도 우리가 여전히 이런 말을 하고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